네, 2024년 9월 19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아바타임을 선언했습니다. 그의 휘하에 있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 등등도 일제히 문재인을 지지하면서 김정은 옹호에 나섰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가 김정은을 제거해야 되는지 뚜렷한 전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9월 19일 2019년인가요? 9.19 공동선언이 나왔죠. 벌써 그게 5년 전인가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이 9.19 선언을 자축하는 행사를 문재인 세력들이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4 광주 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광복절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통일 독트린에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항한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비겁이 되겠다라는 건데 그걸 양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남북당국은 더 이상 상황을 아끼시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대화를 거부한 거는요, 북한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 자체가 대화를 안 하려고 하죠. 이럴 때는 남북당국이라고 해놓고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게 떠넘기는 게 문재인의 특징입니다. 이 광주 평화선언을 하면서 이들은 남북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넘나드는 악순환을 끊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천명했던 2018년 9.19 공동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 6년 전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호응한 게 정일성 공원을 만들려고 했죠.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광주에다가 또 정일성 도로도 있죠. 그건 없앴다고도 하는데 그 기념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국가 간 관계가 경색될수록 도시와 민간은 더 유연하고 포용적으로 교류해야 한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면 지방자치나 잘하면 될 텐데 국가 문제에 개입하겠다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도시와 민간은 더 유연하게 포용적으로 교류해야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하고 경색을 하게 되면 광주는 북한하고 북한의 도시하고 짝짝꿍이 되겠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는 광주는 2025년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과 예술단을 초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가치 있는 광주의 도전에 북한의 긍정적인 화답을 촉구했고 우리 정부의 지원을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80년 5월 광주 사태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겠죠. 그러한 광주가 세계 평화의 아픈 손가락을 인 한반도를 위한 평화의 정치에 앞장서겠다라고 했습니다. 80년 5월에 광주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날 이른 게 정말로 민주화라면 광주시장 강기정이는 님을 위한 행진곡 광주 출정가를 평양으로 수출하는 데 주력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광주에 포진해 있다는 것이 이 광주의 불행이고 호남의 아픔이죠. 임종석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했었죠. 그리고 하노이 노딜이 있은 다음에도 남북 교류를 추진한다고 하다가 결국 못 해낸 게 임종석입니다. 북한이 대화를 차단했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임종석이가 어떤 소리를 했느냐. 우리의 목표를 통일 자체가 아닌 한반도 평화로 바꾸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통일하지 말자, 통일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대학생일 때 임수경 양을 이북에 보내고 할 때는 통일 해놓고 그리고 2019년 정계 은퇴할 때는 통일운동 하겠다고 해놨는데 그 통일운동이 한반도 평화운동, 즉 남북 영구분단 운동이었군요. 그는 김정은이 얘기한 양국가 관계를 수용하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라고 했습니다.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에 한반도 미래는 후대에게 맡기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요, 독일이 했던 모델이죠. 독일에서 브란트 씨가 총리가 되면서 이른바 동방정책으로 그 이전까지는 하이슈타인 원칙에 따라서 동독을 적대적으로 대했던 걸 깨버리고
동독하고 정식 국가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그게 72년인가요? 채 20년이 되지 않아서 동독이 무너지면서 통일을 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겁니다. 평화, 두 개 국가로 가자. 근데 지금 김정은도 적대적 양국과 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종석은 한 발 더 나가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규정한 헌법 3조와 이를 개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러한 임종석 또 강기정 또 문재인 그리고 최종건이라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연세대학교 교수하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에 있었고 나중에 외교부 차관했던 교수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북한이 이번에 핵농축 시설을 공개했죠. 그거는 다 알고 있던 거다. 그런데 2017년 북한은 6차 핵실험하고 ICBM을 발사해서 굉장히 긴장을 고조했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평화관계를 만든 게 2018년 판문점 회담하고 9.19 군사합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근데 그 다음 해에 하노이 노딜 때문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다시 하면서 지금 위기가 왔다. 하노이 노딜은 문정부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문정부가 상당히 사악한 정권이죠. 이들은요 2018년 북한이 계속 위협을 가하자 트럼프한테 매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2019년 초에 열기로 한 평창 올림픽에 자신이 없으니까 미국한테 의존을 했죠. 그런데 이제 국가정보원이 북한 내통부가 돼서 서로 연락하다가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수폭 실험까지 다 했으니까 대화를 하겠다라고 나오면서 갑자기 평화 무드로 가니까 그때부터는 미국하고 북한이 마주 앉아서 평화협정을 맺도록 유도하는 장난을 쳤었죠. 처음엔 트럼프가 끌려가는 척 하다가 하노이에서 뒤집어 엎고 야, 너 핵 완전히 없애지도 않고 무슨 사기를 쳐. 지금 최종건 씨는 영변 시설을 북한이 포기하겠다는 걸 받았어야 된다고 하는데 영변에 있는 IRT 2000 원자로는요. 이미 10년 전에 폐로가 된 겁니다. 그걸 없앤다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온 사용의 핵융을 갖고 다 핵폭탄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 하고 있는데 이걸 최종건 씨는 그때 하노이 노딜이 안 됐으면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거라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주 사기들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5 때 얘기한 통일 독트린입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누리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자유로 한반도 통일을 하겠다는 거죠. 자유. 이 자유라는 개념을 얘기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유통일이었죠. 그래서 정전협정 때도 잠시 당신들을 구하지 못하는 게 미안하다.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8.15 독트린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3대 통일 비전 또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보화를 많이 얘기했죠. 북한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하자.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 군이 또 민간단체가 자신있게 대북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로 북한은 오물풍선을 띄우고 있고 북한은 유사시 우리를 한순간의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미사일, 드론, 방사포 섞어쓰기 훈련을 계속하고 있죠. 그를 위한 연습으로 지금 오물풍선 무더기를 띄우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반도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을 평화적으로 간다는 거는 북한이 핵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그게 누구를 노리겠어요. 그리고 북한하고 우리하고 두 나라로 갈 이유가 있나요? 일시적으로 갈 수 있을지 몰라. 현재 상태만 해도 양국과 관계죠.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근데 그걸 더 명문화하고 그 다음에 연방제를 거쳐 통일하겠다. 이게 이제 김영삼이가 만들었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그렇게 했던 것도 우리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내놨던 건데 지금 북한이 핵까지 가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당하죠. 그러니까 자유체제로 통일하겠다는 윤석열의 통일 방안이 나온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게 문재인이죠. 문재인과 그 일당들입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이미 반발을 들었었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반발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과의 대화도 차단했고 문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에 가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 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는 헛소리 같은 걸 했었죠. 완전 헛짚은 세력입니다. 자, 이제 문재인과 그 일당들은
김정은의 아바타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들을 잡아야죠. 근데 문재인을 잡게 되면 여기 숨어있는 온갖 주사파들이 준동을 하니까 저는 김정은부터 때려잡아라. 선제 타격 KAMD 완벽하게 해놓고 잡아라. 지금 김정은은 우리한테 위협을 가하면서 러시아에 무기 팔기 위해서 무기 개량 사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북한을 확 뒤집는 대공작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을 스스로 죽게끔 누군가가 북한 주민이 암살하게끔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문재인과 같은 이러한 치사한 집단이 다시는 이 땅에 나오지 않도록 북한의 굴종에서 평화를 구걸하고 그런 세력이 한국에 나오지 말아야죠. 그리고 우리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왜 이북에 짝짝꿍을 합니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대모를 이북에 수출하고 중국에 수출해서 우리 자유체제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세력의 준동을 보면서 윤석열이 왜 더 강고하게 나가야 되는지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지지율이 20%대 최악으로 떨어져 있죠.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사태들이 벌어지는데 이걸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김정은을 제거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